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긴급 뭐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모습들 부족한 거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후보의 이런 얘기와 다르게 그 카톡방들은 아마 좀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저주에 가까운 언어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유세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뭐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총알 얘기까지 하고 어떻습니까? 그쪽의 카톡방들의 의견들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분위기는 김정재 씨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야, 예, 근데 그런가요? 그 메시지의 농도라는 게 사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어쨌든 엄연히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자리에서 그런 선 넘어가는 표현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지금 언론에 다 일일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따로 인용을 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정재 씨나 그 카톡방이나 김문수 후보나 내다 생각하는 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두 번째로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급박해 보이는 상황 연출이 왜 탄생했는지를 보면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어쨌든 여론조사를 매일 돌려보거나 그런 결과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표를 하진 못하겠지만 방송에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썩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선대위나 김문수 후보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어쨌든 지금 판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노력을 그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기자회견 말씀을 지금 김국 교수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선대위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40%, 45% 혹은 뭐 50을 넘어서는 뭐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목표치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뭐 30도 안 된다더라. 35밖에 안 된다더라. 이런 이제 경고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들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또 잡아가지고 뭐 용서를 구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과거 발언에 대한 불찰을 또 사과한다든지 반복적으로 읍소하는 읍소 전략은 아마 본투표 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릎 꿇고 큰절하고 울고 또 몽둥이 회초리 들고 여러 가지 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준동 대표님, 조금 네. 전에 들어온 뉴스 보니까 김재원 이 후보 비서실장이 그런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단일화에 관련돼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뭐 진행이 됐는데 어제 저녁이랍니다. 그랬더니 막상 뒷부분에 취소가 됐다. 라고 이제 김재원 전 예, 의원 예. 비서실장이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막판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 이준석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반응을 보인 걸로 아는데 물 밑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선거 이게 하루 D-4지만 뭐 계속해서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그런 뭐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지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원래는 공개하지 않고요. 서로 그렇죠. 계속 오고 오고 가는 가는 건데 얘기죠. 이걸 지금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개한 이유는 압박이면서 동시에 또 압박이면서 압박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이재명 후보도 어제 페이스북 올린 거 보면 마지막까지 가서도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손을 들어주고 퇴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이 꼭 그 전망대로 갈 거라고 저는 하고 한 게 아니라 일단 단일화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실제 이루어졌을 때 김 빼는 효과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저 똑같이 보는데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다.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투표 그러니까 지지 그 이준석 후보가 얼마를 얻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득표율이 10% 미만이 될 경우는 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뭔가 얻을 거 없고 빠질 수 있는 실리를 본인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빠져주고 김문수 손 들어주고 빠져주는 실리 없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이준석 후보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건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건 뭐 아까 말했지만 선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물밑에서 일어나는데 어느 게 또 그게 작동될 수 있는지 그거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얻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중요하죠.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언어폭력, 성폭력 파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고대 앞에 유세 현장 보니까 사회자가 이준석 하면서 연호를 유도하는데 고대 그 주변에 있는 이 인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연호하면 같이 이준석을 따라야 되는데 이준석 하면 나가라, 이준석 하면 꺼져라. 이 영상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 방식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현재 입장,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에 사퇴 카드, 또 단일화 카드에 협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주할 수도 있고 거기다 지금 이 성폭력, 언어폭력, 거기다 과거 성상남 논란까지 지금 다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장 한번 분석하신다면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라는 인간이 이제 어떤 인간이냐를 우리가 바라보면 절대 지는 거 싫어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 끝까지 승부를 봐서 자기 확신을 증명해내는 인간입니다. 그거에 또 만족하고 도파민을 얻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판단은 단일화의 가능성은 너무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다만 뭐 물론 이제 이진동 대표님 말씀처럼 일부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관점 하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2박 3일간의 입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그런 망언을 내놓고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했잖아요. 본인 발언에 어떤 혐오가 있는지를 오히려 되묻는 상황이고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고소하겠다라는 식의 엄포를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준석 후보 캠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다수의 국민과 대다수의 언론이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는 건 지금 지는 거기 때문에 후보직을 드랍하는 것도 본인이 패배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 저는 본투표 이전에 단일화한다는 거는 이미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어서 단일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뭐 사퇴해가지고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직진을 하고 그 결과도 포장을 해서 자신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뭐 앞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좀 지켜보시죠. 이준석 후보는 절대 사과하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모습도 보였지만 제 기억하기로는 바른정당에 갔다가 거기서도 결국은 국민의힘에 다시 합류하고 계속 실패하면서 다른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저는 항상 강한 모습만 이 강한 인상은 있지만 그럴 선택의 카드도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 이 카드는 여전히 그래도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살아 있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에 응하지는 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살아는 있지만 카드로 살아 있지만 그게 코너에 몰리지 않는 한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저 진행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단일화에 응하는 순간 이준석 후보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뭐 실리를 조금 취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 자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혹시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발목을 잡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그 개장수 노릇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양두구를 해서 그 개장수 노릇에서 그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비상계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당선의 가장 큰 공신은 이준석이죠. 그렇죠. 큰 공신이죠. 예. 1등 공신이죠. 물론 그 뒤에 내쳐졌지만 1등 공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장수 역할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당선시킨 사람 1등 공신 이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내쫓겼다는 것만 강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당선시킨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도 있고 뭐 조선일보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검찰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준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진정성 있는 사과 안 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앞에 갔을 때 비상계엄 당일날 국회 앞에 가서 국회가 앞에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끄러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네.
담 넘어가십시오라는 보좌관한테 했던 얘기가 시끄러 인마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그때 이미 본회의장에 170명이 찼기 때문에 밖에서 봉쇄를 뚫는데 자기가 거기 항의하고 봉쇄를 뚫는데 그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언론은 언론 현장에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당일 본회의장에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몸으로 막은 보좌관들도 있고 개헌군들을 막은 보좌관들도 있고 또 시민들도 다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히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의 판단 착오였다라는 정도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있었느니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느니 이런 얘기로 그렇죠. 넘어가려고 하지 민주당 뭐 않습니까? 17명 안 들어갔다. 네. 그 도리어 민주당 탓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어제 27일 토론회에서 나왔던 무슨 이제 일명 젓가락 발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어제 이걸 이제 좀 되치기 하려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뭔가 이게 아까 그 박영식 패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성격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고 사과하려고 하고 이런 성격들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좀 깔끔하게 좀 처리하고 가는 게 이번 대선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본인도 알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 다음을 노려야 하는 주자로 본다 그러면 미래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처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미래를 살리는 선택을 한다면 네. 결국은 이번에 이 두 자릿수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개혁신당은 현재 사실은 많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단독 완주했을 때 이 거대 정당이 힘을 얻지 못하고 혼자서 독주해서 다음 대선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더구나 이런 성폭력 발언,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 도리어 막판 사퇴와 단일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 지금 너무 분열됐잖아요. 거기서 후위를 도모하는 게 정치 전략적인 셈법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뭐 그렇든 아니든, 그러니까 사퇴를 해서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기어 들어가든 아니면 네. 완주를 하든지 간에 둘 다 이미 망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그 발언 하나로 망했고요. 그 발언 이후에 보여준 태도 때문에도 이미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있냐면 이준석을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방송과 언론계에서도 이준석을 부르지 말아야 된다. 부르는 사람들도 공범이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의 제가 알기로는 KBS와 MBC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의 그 발언 자체를 아예 그냥 묵음 처리하고 드러내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건 우리 사회가 용인될 수 없는 기준의 발언이고 이것이 계속 이제 공공연한 장소에서 재생되고 반복되는 것은 똑같이 2차 가해를 한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기준선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발언을 한 사람 그리고 이런 발언을 계속적으로 재생시키는 사람 또 이런 발언을 다루면서 또 이준석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언론사 모두가 이제 공범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은 정계에서 퇴출돼야 되고 당연히 또 방송이나 언론계에서도 소비되지 않아야 될 인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분석해주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사과하지 말고 절대로 사과하지 말고 완주해서 들어가는 방법보다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방법보다는 완주해서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고 나서 저는 정계에서 영원히 소멸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번에 매우 높아졌다. 적어도 뭐 10% 이상은 꿈꿔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선대위 차원에서 이번 발언으로 저는 이준석이 완벽히 무너졌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의로운 평론가 우리 박영식 평론가께서 강력한 이 공적 인물로서의 퇴장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의 퇴출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바른 정치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현실 정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민주주의와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는데요. 자, 오늘 두 후보 일정 보면요, 대표님 그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 지역으로 오늘 가고요. 김문수 후보는 강원도 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갑니다. 이 강원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두 후보의 호소. 오늘 일정에서 보여주는 일정의 정치학 어떤 것일까요?
오늘부터 아닌가요? 김문수 후보는 그 90시간 90시간 네, 유세한다라는 연속 게 릴레이. 릴레이 그걸 시작을 어디 주로 오늘 경기도 유세 경기도에 강원도와 경기도 네 그렇죠. 합니다. 어제도 경기도였죠. 네 경기도지사를 지냈잖아요. 그렇죠. 물론 두 분 다 경기도지사 지냈지만 관등 성명 대라고 했다가 파문이었던 것이 바로 경기도지사입니다. 나름대로는 그 김문수 후보가 그 어떤 경기도지사하고 물론 이재명 후보도 했지만 거기에 상당히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2010년도인가 할 때 28박 29일 막 이런 식으로 집에 안 들어가고 지금은 외박 유세라고 지었자 그렇죠. 90일 외박 밤샘 유세. 유세, 네. 철야 유세. 그런 것처럼 그때도 제 기억에 28박 29일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계속 지역을 돌면서 뭐 사찰이나 학교나 뭐 이런데 네. 복지시설 이런 데 가지고 자면서 계속 이제 나름대로 민심기행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돌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그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그 90시간 외박 유세 이런 걸 지금 기획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시작을 이제 강원도, 경기도 이쪽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경제 성장 쪽에 이제 성장과 지금 국민 통합 성장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강원도 쪽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어떤 중심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부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후보 모두 국민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박영식 평론가님, 어제는 그 범죄 심리학자 출신의 네. 이 정치인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이수정 위원장이 또 실언 논란에 놓였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수정의 이름을 이제 급수정이라고 요즘 커뮤니티에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중앙선관위의 플랜카드에 나와 있는 그 구분선 표시를 가지고 그게 이제 마치 일자로 보인다고 해서 공정성 시비를 붙이거나 그런 논란을 부추긴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 특히 이제 아들들의 군 면제라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남성 혐오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남성 불구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제 그렇죠. 기억을 해요. 불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다 면제가 아니라 다 군을 다녀오신 분들이고 그런 게시물을 아무렇지 않게 공유를 했다가 본인 주장으로는 10초 만에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은 공유하는 것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이미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뿔싸 싶어가지고 반성의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이미 뭐 버스는 떠났고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도 그냥 감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꼭 이수정 같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에서 정말 이상한 뭐 이런 AI 합성이거나 조작된 사진이나 여러 이제 좀 낭설 같은 것들이 많이 퍼뜨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뉴스버스 같은 이런 신뢰 있는 언론사가 기사를 통해서 검증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타 언론사가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재차 검증해서 팩트 체크를 한 내용들을 공유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라는 것은 글쎄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민주시민사회의 유권자로서는 뭐 사실은 굉장히 모자란 행동이라고 저도 봐서요. 이수정 교수는 프로파일링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이수정 교수를 보면서 이수정 교수를 프로파일링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도대체 저 심리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도한 추리가 속단과 예단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아들 모두 공군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프레스에 팔이 끼어서 왼쪽에 장애 판정을 받고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온 집안이 남성 불구다 이런 표현 참 특히 이 정치하는 사람의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남성 혐오죠, 남성 혐오. 그렇죠. 지금 들어온 속보 보니까요. 10시 투표율 23.33%고요. 사전 투표 사상 최단 시간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와. 얘기가 됩니다. 아마 오늘도 계속해서 기록 행진 이어갈 거고 그렇다면 이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까지 포함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수정 위원장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고 이 많은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인지도도 있는 인물인데 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왜곡해서
했을까요? 자질이-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박앵커 소개한 대로 뭐 프로파일링의 예. 프로파일링 원래 전문가이고 그 전문가는 표창원 의원이었는데 네. 이 갑자기 이어받았어요. 아니 그 전부터 이 프로파일 그 언론에서 많이 네. 유수정 교수의 어떤 그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자질이 없다.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이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에 자꾸 들어가 봤어요. 그때 글을 엄청나게 올리더라고요. 네. 예. 뭐 수시로 글을 올리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급하구나, 조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친한계였는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친한계 쪽에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막 비방했다가 또 김문수 후보가 되니까 김문수 후보를 또 응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일관성도 없고 뭐 아까 했던 좀 그 뭐랄까 일자 대선 선거 일 하면 그러니까요. 1번을 지지한 것처럼 얘기하고 구분선 나온 것도 1번 1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공명선거를 안 하는 것처럼 선관위가 편향돼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런 어떤 네, 저기 바로 페이스북 장면도 나오고 있네요. 네. 저거는 그 일자, 그렇죠. 그 선관위 일자, 구분선인데 예. 저기 안 보이면 어디 구분선이 저기 있었는데 있는데요. 구분선을 보여줘야 좀 작아서 되는데 그렇습니다. 표시해줘야 되는데 안 됐는데 구분선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목들을 선거 일 하고 네네. 그리고 6월 3일인가 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뭐 아치 선관위가 1번 선거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그 망신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수정 하면 이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본인이 수정을 해버렸네요. 그렇네요. 수정으로. 뭐 하여튼 네. 이런 식의 어떤 좀 너무 유치한 어떤 비판 내지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좀 왜 이렇게까지 나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제도 그랬어요. 그저께도 그 박주민 의원 뭐 김상우 의원 등등 이렇게 그 뭐 식사 자리인가 해서 뭐 젓가락을 들고 이제 젓가락을 든 게 1번 지지를 호소하는 것처럼 젓가락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마치 27일 날 그 사진을 갖다 27일 날 마지막 토론 이후에 그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그게 어떤 그 이준석 후보의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그런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네네. 2차 가해를 한 것처럼 비판을 했어요. 그것도 2차 가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진을 찍은 시점은 토론보다 한참 앞선 2주 전, 시점이에요. 2주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맥락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앞에 사진을 갖다 끌어다 뒤에 사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이 나가 가지고 2차 가해를 이준석 후보의 어떤 발언을 연장선에서 그거를 그 지지하고 하는 것처럼 막 거기에 연결지어 가지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것도 잘못됐고 그러면서 잘못됐다는 논란이 이제 박주민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하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죄송이라고 또 사과를 올렸어요. 사과글을. 그런데 또 어제 이 후보 아들들 예.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불구라는 얘기도 쓰고 막 해서 그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다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두 아들을 갖다가 다 병역 면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과글을 올렸는데 그 사과글을 올렸다가 민주당이 고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올린 건 올린 거고 이미 본인은 빗삭이라 그러잖아요. 빗삭. 빛의 순간으로 그렇죠. 순식간에 삭제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봤을 거다. 그래서 죄송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라고. 근데 하면서 그건 나중에 나온 거예요. 네. 죄송하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그건 올린 거고 이미 한 10분 15분 정도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발하겠다고 하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빗삭한 일은 아까 그 내용을 빗삭한 일은 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자기가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으니까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이렇게 또 글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는 또 감시사에 무섭네요 이렇게 또 올려놨거든요. 자기가 이 사과한 글 밑에 댓글에 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시를 받고 있는 또 피해자다 이렇게 올린 그런 어떤 그 뉘앙스로 올린 것 같아요. 네. 이분도 어떤 그 좀
말하자면 또 정치인으로서 자질 이런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헛발질을 해야 되는 건 뭔가 이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 프로파일러 교수가 왜 그럴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법을 잘 아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프로파일러까지 하셨으면. 그럼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이 온라인 사회인데 10초든 10분이든 1초든 5초든 빨간불에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사람 쳐놓고 사람 다쳤는데 내가 깜빡 졸았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됩니까? 근데 이제 그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그러니까 잘못 알고, 그러니까 알고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올렸으니까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이거는 법을 잘 알아서 그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나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아니었다, 실수였다, 착오였다 이런 걸 갖다 입증하려고 올려놓은 건데 저는 그것도 좀 이것도 너무 상습적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상습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다 의도가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이게 윤석열 중후군인데요. 1시간 동안 한 게 무슨 내란이냐. 1시간 네. 동안 지났으니까 그 얘기나 또 짧은 시간 안에 수정했기 때문에 급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도 결국에는 선거에 언젠간 나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 고발건이 재판을 통해서 뭐 피선거권을 박탈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억지로라도 사과를 한 모양인데 뭐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런 습관이나 습성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김옥국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버릇이기 때문에 사람의 버릇이나 습관이 한 방에 안 날아갑니다. 아마 어떤 게시물을 또 한 번 체크해 놓고 나서 본인이 또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면 또 올려놓고 나중에 사과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어제도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급철수라고요. 네. 네, 안철수 네. 안철수 의원이 네. 선거 유세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 급하게 또 바꾸는 장면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있습니까? 영상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철수 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해야 한 일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대장동, 백현동 아닙니까?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매일같이 주민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저 사회는 누가 본 거예요? 아니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좀 요즘 저는 어눌함이 자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어눌하면 그런데 어제는 이제 말을 예. 자신들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겁니다. 말도 어눌하면 정신적으로 조금 어눌해진 듯한 아니 이게 진짜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이제 총기가 많이 사라지셨구나 할 정도로 아니 마음속에는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 있었다가 나타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장면이 얼마 전에 그 손학규 씨가 김문수 지지 선언하러 갔다가 이재명의 이름을 2번이나 외쳤잖아요. 그래놓고 그렇죠. 나서 이제 갑자기 번뜩 생각 들어가지고 고치긴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재명이라고 2번이나 지금 이재명이라고 또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장면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까 좀 뭐 재밌는 우려가 드냐면 투표하러 갔을 때 가가지고 이재명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이재명만 가득하니까 백날 어디 가도 이재명 비판을 해야 되고 시종일관 기승전 이재명으로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연설 자리에서도 이재명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김문수라는 발음보다 이재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발음도 쉬울 거고 한덕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덕수, 김문수 이것보다는 이재명이라는 발언이 계속 자신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투표장 가서도
아 이재명 하고 딱 찍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성대묘사 한번 안철수 의원의 이거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나왔지만 이게 뭐 계속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걸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 가서도 이재명 하고 딱 찍고 나서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데 이럴지도 모른다는. 그런데 이 실수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그랬고요.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자신이 구박을 받고 있다. 구박철수를 스스로 네. 자처했는데 급철수, 급하게 또 이 표현을 철수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실수가 있어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수가 많고 아마 아까 이제 그 우리 박영식 앵커 얘기한 대로 그 투표장 가고 진짜 이재명이나 찍었을 수 있는데 이건 지우개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바꾸죠, 못 바꾸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제 허은하 의원도 여기 나와서 저희 인터뷰 시사버스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대변인 시절에 당의 방침대로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해서 연구해볼 틈도 없이 무조건 나쁜 얘기를 써야 되니까 그 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재명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점점 지나고 이번에 과정을 지켜보니까 정말로 자기 철학이 있고 좋은 정치인이더라.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저주하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옆에 이낙연 전 총리와 전병헌 네. 전 의원 같이 했거든요. 이분들도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저는 또 튀어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인식 평론가님 네.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반 이재명의 공동 전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가 왜 김문수에게 한 표를 주겠다고 선언을 했겠습니까? 뭐 그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짚어본 대로 이재명이라는 깜도 안 되는 작자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일 수 있느냐. 내가 경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 계속 그 과거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머릿속에 과거의 이재명을 떠올리면서 나와 비교하고 그 자의식 과잉이 있는 정치인들이 이재명과 자신을 비교해서 이재명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이재명에 절여져 있죠. 그러니까 전병헌, 이낙연 이런 사람들은 김문수와 뜻을 함께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본질은 반 이재명이에요. 이분들도 분명히 유세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가 김문수를 찍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또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투표도 이재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런 실언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오늘 아침에도 입장을 내놓고 이재명 당선되면 경제 망한다. 그런 얘기하고 파렴치호보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제 초계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네. 초계기를 또 헬기라고 표현했어요. 네. 초계기와 헬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팩트까지도 엉뚱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이นุ่ 대표님 이렇게 사실은 정치나 언론은 팩트에서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홍국 교수님 질문이 너무 상식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 대통령 TV 토론 과정에서 그 원전 시설이 굉장히 안전해가지고요. 그 과거에 일본을 침몰시켰던 원자폭탄 같은 게 원전 위로 떨어져도 원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제 그렇죠. 주장한 내용이 실제 맞습니다. 그 주장을 듣고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반지성적 인물이어서요. 초계기가 헬기라고 실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네, 초계기가 그렇죠. 헬기의 일종이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지 뭐 어떤 대단한 분석과 어떤 평가가 필요한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상황을 과도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상식적인 내용들은 무시한다. 네. 저는 그래서 상식 콩곡입니다. 아, 예. 네.